오늘 오신 원장님 모델님의 머리는 가는 연모에 숱이 적고 펌을 해도 펌이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시크릿 펌젤을 이용해서 디지털 펌을 할 건데요. 시크릿 펌 하기 전에 항상 껌모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샴푸를 하겠습니다. 네, 샴푸하러 가겠습니다. 단백질 샴푸를 이용해서 시크릿 펌젤 도포전 전체 샴푸를 합니다. 껌모발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포전의 샴푸는 필수입니다. 샴푸가 끝났습니다. 모발이 껌모발이 아닌 게 확인되었습니다. 껌모발 같은 경우는 샴푸가 끝나고 나면 모발끼리 엉켜 있고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이 손바닥에서 끈적끈적한 게 느껴집니다. 언제 껌모발 아시죠? 그죠? 막 마르지도 않고 막 네. 무슨 고무 만지듯이 막 네. 스펀지 만지듯이. 끈적끈적하고. 네, 껌모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졌을 때 손바닥이 끈적끈적하면서 드라이로 말려도 잘 건조가 되지 않는 모발입니다. 그런 모발을 시크릿으로 펌을 하신다 하시면 꼭 하셔야 될 경우에는 자연 방치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아예 하지 말라고 해요. 특히 탈색 심한 머리 있잖아요. 탈색 심한 머리 감으면 눈 껌모발 나오는 거 안 하는 게 나아. 어떤 펌으로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아. 펴는 거예요? 펴는 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껌모발은 잘 못 펴는 원장님 머리 그냥 작살나 버려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실력이 문제가 아니야. 드라이 온풍을 이용해서 전체 건조하겠습니다. 시크릿 펌젤을 도포하기 전에는 샴푸 끝난 후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도포를 해줍니다. 그 시크릿 펌제가 산성 펌이거든요. 산성 펌이라 보니까 물기가 있으면은 산성 펌은 어차피 큐티클에는 작용이 안 되잖아요. 안에 물기가 있어 버리면은 시크릿 펌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되죠. 알칼리는 또 틀리잖아요. 알칼리 팽창시키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시크릿 펌제는 반드시 머리를 건조하고 난 다음에 도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시크릿 펌제 도포전 모발을 말리고 펌제를 도포하는데요. 자, 시크릿 펌제는 pH 4.5에서 5.0의 산성 펌입니다. 산성 펌이라 보니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침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크릿 펌제를 바를 때는 반드시 모발을 말리고 시크릿 펌제를 도포합니다. 시크릿 펌만 말리는 게 아니고 산성 펌제라면은 모두 다 마른 상태에서 바르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사용하는 산성 펌제나 중성 펌제가 있으시면은 모발을 말리고 난 다음에 펌제를 도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크릿 펌 일제를 공병에 담습니다. 시크릿 펌을 도포합니다. 시크릿 펌제를 도포를 하니까 오히려 손이 좀 매끄럽거든요. 아무래도 그 시스테인이 L시스테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피부가 조금 근데 장갑을 끼세요. 고객이 또 놀랄 수 있으니까. 아니 원장님 드셔보셨대. 네? 고객 앞에서 이러고서는 펌제 바르면 아마 경악을 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놀라시더라고요. 그죠? 그거 뭐야? 그래서 이거 달달해요. 그래서 대표님 얘기를 했지. 그럼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먹는 걸로 펌하. 냉장고에서 꺼내갖고 그죠? 냉장고에서 꺼내갖고 뭐 먹어도 괜찮고 하여튼 머리 먹어도 괜찮고 손상이 뭐 없지. 근데 이게 껌모발에 닿으면 머리가 확 변해요. 자, 원장님 웨이브 많이 나오게 합니다. 뭐 굵게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물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파마를 원장님 머리카락 자체가 가늘기 때문에 작게 해도 나한테 느슨하게 돼갖고 컬이 저렇게 돼요. 근데 왜 이거를 이 펌을 그 썸을 펌을 와인딩을 이렇게 했냐면은 우리나라 펌이 기본으로 감는 게 오래됐거든요. 25년 됐어요. 그 횟수로 25년 넘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실증을 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좀 더 컬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와인딩 하는 방법을 바꾼 것이죠. 그래갖고 와인딩이 막 불룩불룩하게 나오니까 좋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기존 펌은 자꾸 돌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건 안 돌리고 컬 자체만 그냥 뭐 꼭 손질한다 해봤자 디퓨저로만 손질 이렇게 해도 되니까 간단하니까. 제 기준으로는 그냥 탁탁 털어서 말렸을 때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게 그냥 세미나 때도 원장님들께 말씀드렸는데 막 돌려서 핸들링해서 보내는 거는 미용실에서는 예뻐 보이지만 고객이 집에서 자기가 핸들링 쉽게 못 하잖아요. 고객분들도 항상 하는 말 중 하나가 여기서는 예쁘죠. 집에 가면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냥 여기서도 그냥 저런 가온기 같은 걸로 말려서 예쁘죠? 가세요. 집에서도 그냥 말리시면 예뻐요. 했을 때 고객이 제일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미용실에서 나도 샴푸하고 났는데 미용실에서 봤던 그 머리 그대로네? 그러면 고객들도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썸머펌 3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네.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펌어가 오래 가야 돼. 강하게 나와야 돼. 그래서 펌어가 열펌 자연스럽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딴 집에서 기존 열펌 했다 그러면 또 이제 차별화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차별화 되는 거죠. 원큐가 이제 어떤 펌제냐면은 만약에 이만큼이 곱슬이었다. 근데 여기 또 손상이다. 이러면은 사실 알칼리 펌제 바르고 손상모 바르고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때 그거는 이제 손상모에는 만약에 시크릿 펌제 바르고 자라난 곱슬에는 원큐 바르고 이렇게 해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루프를 하는 저 방향 감는 거는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알아서 저렇게 그냥 그루프는 감으면 됩니다. 환원력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로트를 하나 감아 보겠습니다. 로트를 감고 가운 처리가 끝난 다음 로트를 풀어봤을 때 컬이 적당하게 걸려 있으면 바로 눈으로 환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가 되기 때문에 환원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로트를 하나 감았습니다. 지금 전체 그루프를 감아서 열 전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전체 그루프를 감았고요. 비닐캡을 씌우겠습니다. 가운 처리를 하겠습니다. 20분 올려요? 20분요? 가운 20분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20분 가운을 보고 있습니다. 20분 가운이 끝나고 비닐캡을 벗겠습니다. 잘 나왔네요. 네.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컬이 나오면은 이제 뭐 일액작용은 적당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 때 저게 없었어요. 근데 에스터 헤어 원장님이 저렇게 본다 이래갖고 이제 그 방법을 이제 따라하게 됐죠. 만져도 뭐 큰 그거 없을 거예요. 만져보세요. 그런 느낌. 예.
모발 속으로 스며들어서 약간 말라있는 모발에 남아있는 시크릿 펌젤을 더 도포하겠습니다. 좀 더 부어줄게. 네. 손으로 조물조물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마사지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전체 샴푸를 하겠습니다. 작용이 끝나고 나면 물로만 헹구는 것이 아니라 모발이나 두피에 남아있는 일제를 모두 없애주기 위해서 깨끗이 샴푸를 해줍니다. 샴푸가 중요하죠, 그죠? 샴푸가 예. 중요합니다. 두피나 아니 모발에 잔류하는 일제가 남아있으면 열펌 시에는 모발 손상이 원인이 됩니다. 원장님 옛날에는 그 연하고 난 다음에 물로 헹구라 했죠. 그 당시에만 해도 머리가 좋았던 거야, 그죠? 예, 그 당시에만 해도 머릿결이 좀 건강했었지.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알칼리 폼 연하고 난 다음에 물로 헹구는 미용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상이 이제 덜 헹군 상태에서 손상이 많이 생기죠. 샴푸가 모두 끝나고 수분 조절을 한 후 와인딩 하겠습니다. 두 바퀴만 주세요. 제가 할게요, 선생님. 두 바퀴 너무 거리 없지 않아요? 두 바퀴만 하세요. 층이 엄청 많아요. 확실히 막아버렸어요. 이거 말기 너무 없어요? 원장님 저하고 뭐가 달랐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냥 펼쳐서 마는 그런 기분인가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말아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잡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꺼가지고 힙이. 돌려면서 말잖아요. 자, 얼굴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죠? 설명을 잠깐만 해보세요. 처음부터요? 예. 가지런히 빗질을 해주시고요. 지금 모델의 왼쪽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 즉 얼굴 방향으로 두 바퀴 트위스트를 해줍니다. 파마지에도 수분을 주시고요. 파마지에 수분을 주는 거는 로트의 열이 모발 속으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입니다. 꽃갈로트를 이용해서 로트의 가는 부분부터 와인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발 끝이 접히지 않도록 살짝 파마지를 빼주시고요. 그리고 로드랑 모발과 모발이 겹치지 않도록 사선으로 와인딩을 해줍니다. 파마지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감겨져 있던 모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잘 막아주면서 와인딩을 해줍니다. 따로 밴드 처리를 하지 않고 카멜집게를 이용해서 바로 로드를 고정시켜 줍니다. 이때는 파마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카멜집게를 찝어 주시면 됩니다. 써멀펌 섹션을 뜨실 때는 기존의 디지털 로드 섹션 뜨듯이 가로로 긴 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 혹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섹션을 떠주시면 됩니다. 모발 끝이 말라 있다면 수분을 충분히 주시고요. 다시 시계 반대 방향, 즉 얼굴 방향을 향해서 트위스트를 해줍니다. 디지털을 할 때 파마지가 너무 두꺼워도 열 전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얇은 파마지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꺼운 파마지를 쓰게 되면 머리카락이 또 접혀요, 같이. 종이가 두꺼운 거. 설명. 그리고 모발 끝이 접히지 않도록 살짝 빼주시고 모발과 모발이 겹치지 않도록 사선으로 와인딩을 해주시면서 이 파마지가 끝나는 이 시점부터는 손을 이용해서 모발이 펴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고 와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밴드 처리 없이 까멜집게를 이용해서 잡아주실 건데요. 파마지가 있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까멜집게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집게를 꽂고 나면 부직포 부분을 잡아당겨서 로드랑 이 파마지가 로드랑 까멜집게가 잘 밀착이 되도록 찝어주시면 됩니다. 세로로 긴 섹션을 떴습니다. 모발 끝이 말라 있을 땐 충분한 수분을 주시고요. 수분 주시는 거는 물을 뿌렸을 때 모발에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수분을 주시면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트위스트를 해주시고요. 파마지에도 수분을 주셔서 열 전도율을 높여주세요. 로드에 있는 열이 모발 안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파마지를 적셔주시고요. 꽃갈 로드에 가는 부분부터 와인딩을 할 겁니다. 와인딩 하기 전에 모발 끝이 접혀 있지 않도록 살짝 빼주신 후 사선으로 로드랑 모발과 모발이 겹치지 않도록 사선으로 와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꼬여있던 모발이 펴지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잘 막아주면서 와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따로 밴드 처리 없이 까멜집게를 이용해서 잡아주시는데 파마지가 있는 쪽을 중심으로 까멜집게를 꽂아주시고요. 부직포 부분을 잡아당겨서 로드랑 집게가 밀착이 잘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 나면 얘는 제가 이 손가락 오른손은 이 트위스트 됐던 모발이 펴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라고 했잖아요. 잡고 이 손으로 로드를 잡아주면서 와인딩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로드 스타트 됐던 부분이 땅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원장님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인딩이 됩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도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죠? 저 유튜브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보세요. 자, 모발이 말라 있다면 수분을 주시고요. 각도를 낮춰서
차분하게 빗질을 한 다음 스타트 한 바퀴, 두 바퀴, 360도가 한 바퀴니까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파마지에도 수분을 주시고요. 그리고 모발 끝이 접히지 않도록 빼주십니다. 로드에 가는 부분을 스타트로 잡고 모발과 모발이 겹치지 않도록 사선으로 와인딩해서 올라갑니다. 이때 파마지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손가락으로 모발을 잘 지탱해 주시고요. 남아있는 손으로 와인딩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드 시작됐던 부분이 땅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 까밀집게를 꽂아 주실 때는 이 파마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 부분은 꼭 카밀 클립이 찝어지게끔 찝어 주시고요. 부직풀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꽉 잡아서 로드랑 로드랑 모발이 밀착이 잘 되게끔 꽉 찝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고 나중에 저 가발로 원장님은 별도로 개인 1대1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을 하게 되면 로드가 이렇게 A자 모양으로 와인딩이 됩니다. 반대쪽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시계 방향, 즉 다시 얼굴 쪽을 향해서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이 모발 끝까지 트위스트 할 필요 없이 모발 끝은 가지런히 잘 펴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와인딩이 됐으니까 파마 직 남는 거는 뒤쪽으로, 그죠? 대충 알아서 로드에 가는 부분부터 스타트를 하시고요. 모발 끝이 씹히지 않도록, 모발 끝이 접히지 않도록 파마지를 빼주시고 모발과 모발이 겹치지 않게끔 사선으로 와인딩을 해줍니다. 파마지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손으로 모발을 잘 지탱해 주시고 남아있는 손으로 로드 와인딩을 해서 올라갑니다. 이때도 사선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타트 됐던 부분이 아래를 향해서 와인딩이 끝납니다. 이 파마지 있는 부분에 꼭 열펌 클립이 닿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 부직풀을 이용해서 꽉 찝어주세요. 이러다 보면 로드랑 모발이 밀착이 좋아서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파마 탄력이 더 잘 나옵니다. 탑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머리가 네모나지가 않기 때문에 둥글기 때문에 탑 부분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삼각 섹션을 뜨셔도 됩니다. 이렇게 손상된 모발은 하다 보면 모발이 완전히 건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분을 충분히 주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트위스트를 하고 사선으로 와인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발과 모발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계속 잡아서 모발이 옆으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해 주고 있습니다. 와인딩이 끝나고 나면
클립을 이용해서 닫아줍니다. 그러면 별도의 밴드 처리 없이 와인딩이 끝납니다. 건조된 모발의 수분량은 물 스프레이를 3번이나 뿌렸는데도 모발에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물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모발에 수분량이 많으면 나중에 컬이 거칠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발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와인딩을 해서 디지털 펌을 하면 모발 끝이 탈 수도 있습니다. 수분 조절 중요합니다. 아까는 왼쪽 와인딩을 했고요. 지금은 오른쪽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트위스트 방향이 바뀝니다. 시계 방향으로 2바퀴 하겠습니다. 1바퀴, 2바퀴. 모발 끝은 가지런히 모아주시고요. 시계 방향으로 트위스트를 했기 때문에 남는 파마지는 시계 반대 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했을 때 와인딩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모발 끝이 접히지 않도록 충분히 빼주시고요. 로드의 가장 가는 부분부터 와인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때도 모발 끝을 한 번 더 살짝 빼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도 모발과 모발이 겹치지 않게끔 와인딩을 했습니다. 자, 파마지가 끝나는 시점에는 손으로 모발이 옆으로 퍼지는 것을 지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와인딩을 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이때도 모발과 모발이 겹치지 않게끔 사선으로 와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까밀집게를 이용해서 로트를 고정시켜 줄 때는 파마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로트를 찝어 주시고요. 부직풀을 잡아당겨서 로트랑 모발의 밀착력을 높여 주시면 됩니다. 이런 롱 헤어 같은 경우는 굳이 들어서 와인딩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처지는 각도를 이용해서 1바퀴, 2바퀴 트위스트를 했고요. 파마지에 물을 적시는 이유는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모발이 접히지 않도록 살짝 빼주시고 와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발과 모발이 겹치지 않도록 와인딩이 끝나고 나면 손을 이용해서 와인딩 할 부분에 모발이 옆으로 퍼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와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까멜 집게로 찝어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러면 전체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와인딩이 끝난 뒷부분을 보시면 로트가 A자 모양을 이루면서 끝납니다. 135도에 15분 설정했습니다.
열 처리가 끝나고 카멜을 제거한 다음에 와인딩된 로드에 고무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여기까지만 까멜집게가 갔지만 고무줄 처리할 때는 한 바퀴 더 와인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밴드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위에까지 와인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카멜을 제거한 부분에서 한 바퀴 정도 더 와인딩을 합니다. 한 바퀴 내지 한 바퀴 반 위에까지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밴딩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중화. 시크릿 이젤을 공병에 담았습니다. 플렉스 1번을 약 10% 정도 믹서를 합니다. 중화볼을 이용하여 중화를 할 때는 이 중화볼 입구가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살짝 누우시면 바로 어떠한 타올이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중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편안합니까? 중화할 때? 완전 편해요. 완전 편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입구가 이 부분이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불편해요. 오기 불편해. 근데 앞으로 숙이면은 뭐 한여름에는 주무신다 하더라고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나이 든 분들은 자요. 맞아, 머리 하신다고 피곤했다가 뭐야 눕네. 중화 방치 시간이 끝나고 로드아웃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평소에 그 컬이 잘 안 나온다 그랬죠? 네, 오늘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엄청날 것 같은데. 그치? 원장님 가지 풀어주세요. 웨이브가 이제 굵은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유지력이 원장님이 워낙 머리도 가늘고 이래서 그렇게 뭐 엄청나게는 안 나와요. 그죠? 느슨하게 나오죠. 제가 잘하는 것 중 하나는 웨이브가 나왔을 때 가닥가닥 찢어져서 따로 돌아다니지는 않는 거. 그렇지. 그럼 끝에 뭉쳐야지. 이런 식으로. 한 달 뒤에 되면 완전히 머리처럼 될 거예요. 기대해봐요. 네, 9월께. 근데 기존에 그 어떤 그 세팅 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닥가닥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굵게 세팅폼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면 예쁠 텐데, 그죠? 유지력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면 그죠. 자연스럽게 되면 컬 괜찮아. 가는 연모인데 컬이 탄력 있게 잘 나왔습니다. 로드아웃하고 샴푸실에서 트리트먼트로 마사지 한 후 왔습니다. 이런 젖어있는 모발에 제일 먼저 아웃가스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약 500원 동전 크기 정도 아웃가스를, 아무래도 모발 끝이 손상되어 있다 보니까 손상된 모발 끝을 중심으로 전체 골고루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뭐 매직한 모발이든 아니면 이렇게 웨이브를 한 모발이든 항상 젖어 있는 모발에 오일 타입 에센스를 발라줍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멋내기 염색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손상된 모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발에 모발 끝이 빨리 건조돼서 날리는 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젖어 있을 때
매직한 머리나 아니면 웨이브한 모발에 모두 다 오일 에센스를 먼저 도포를 해줍니다. 도끼빗을 이용해서 한번 전체 빗어준 후 말리겠습니다. 자, 젖은 거 잠깐 한번 볼까요? 빗질한 후 손으로 꾹꾹 잡기만 했는데도 네, 기본 컬은 잘 나왔네요, 웨이브 그죠? 컬이 네.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컬은 아주 잘 나온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아주 좀 젖어 있으니까. 모발 가온기를 이용해서 전체 한번 말려보겠습니다. 모발을 올려주고 사이 온풍기로 살짝 말려준 후 찬바람을 이용해서 식혀준 다음 끄고 빼면 됩니다. 네, 저쪽에 대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덜 말랐다, 여기가. 네, 덜 말랐어요. 막 이렇게 돌리고, 특히 나이 든 손님일수록 돌리는 거 좀 싫어하니까 젊은 층이 그래도 손질해요. 나이 든 분들이 이거 하기 싫어하거든. 그때 뒤표져서 하면 돼요. 아니, 좀 말려야 그래도 웨이브가 좀 더 자연스럽게 되니까. 방향성이 네네네네. 네, 네, 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예. 예. 아까 왼쪽 오른쪽으로 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날려 이제 방향 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빗질만 하고 말려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자, 이 펌은 원장님이 아셔야 될 게 핸들링을 하기 위한 펌은 아이라는 거. 자, 이거는 그냥 그 컬 자체만 하기 위해서고, 뭐 핸들링으로 빙글빙글 돌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컬도 핸들링을 하려면 또 할 수 있어요. 미용사가 해야 되겠죠. 그건 그죠? 손님은 잘 할 수 없어도. 아까 그 율리 미용실 나온 게 이걸 핸들링으로 했을 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많은 시술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꼬리를 원하실 때는 원장님 링거 펌이